안녕하십니까, 보텐토입니다. 오늘은요, 과연 취득세에 대해서 주택의 취득 순서에 따라서 절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분이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취득세에서는요,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따라서 증가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건데요. A를 먼저 취득할 거냐, B를 먼저 취득할 거냐에 따라서 과연 절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A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보고요, B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의 절세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에 있는 주택을 먼저 사게 되게 되면 취득세의 세율은 8%를 매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조정에 있는 B를 취득하게 되면요, 아예 똑같이 8%의 취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8%요, 비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어떤 거? 얘부터 먼저 취득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B주택부터 먼저 취득하게 되면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A주택을 사게 되면 얘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부분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직접 세금의 금액을 계산을 해서 어느 게 더 작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면 취득세에서 주택의 취득 순서에 따라서 절세 가능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주택 중에서 A, B 두 주택 중에서 하나가 개별 주택 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어떤 순서 무관하게 취득하시더라도 별다르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1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택 대신에 분양권을 하나 넣어서 이제 순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취득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을 취득하는 것이 과연 절세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 자, A를 먼저 취득하게 되는데요, 얘가 조정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2주택에 대해서는 8%를 적용할 거예요. 자, 분양권 여기 비조정이 있어요. 얘는 취득세율을 지금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이 분양권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가 2021년 1월 20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1번 주택도 있었고요, 2번 주택도 있었고요,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3주택이 되는 것이죠. 3주택은 8%의 취득세율을 매기는데요, 언제 매기냐면 이 분양권이 준공하고 난 다음에 등기할 때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나온 백문 백답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한번 바꿔서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을 먼저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단 2주택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가 비조정에 있다. 그러면 1에서 3% 사이일 거예요. 언제요? 준공하고 나면요,
얘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얘가 8%가 매겨질 겁니다. 언제요? 준공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택, 이 주택을 우리가 세 번째로 취득하게 된다. 세 번째로 취득하게 되면 얘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8%일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게 되면 12%의 취득세율을 매기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분양권에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얘가 나중에 준공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할 당시에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냐니까 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그때의 주택수, 그때의 주택수를 보고 중과주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거,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이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을 때요?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일 경우에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분양권을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등기할 당시의 주택수를 가지고 중과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중과주택에 대해서 8%, 12% 이런 세율이 들어왔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11일 사이에는 4주택 이상에 대한 4%의 중과 말고는 따로 중과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 분양권이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이 분양권이 준공되어서 등기될 당시에 합산 주택수가 4주택이 아니라면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중과가 안 되는 것이죠. 이래서 3%가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분양권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나중에 준공 후에 취득세에 대한 중과 적용 여물은 준공할 당시의 주택수가 아닙니다. 언제의 주택수요? 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주택수를 가지고 나중에 준공 후 취득세의 세율을 중과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있어서 거래 순서에 따라서 과연 취득세가 절세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일일이 그 부동산의 가액별로 계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요약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